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문세경 시민기자의 엄마가 붙겠어? 딸아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입니다. 45살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한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사이다, 그 첫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일하는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저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규하 씨와 이은영 씨입니다. 하이 헬로우 반가. 안녕하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죠. 네. 네. 좀 자신 있게 한번 해주시죠. 되게 하이 헬로우. 이게 예전에 그 개콘에서 이게 있었어요. 네. 네. 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와. 아, 네. 천상의 목소리. 네, 천상의 목소리 천목. 천목. 네, 천목 이은영 선생. 천목 이은여 선생을 모시고, 네, 본 프로그램 이름이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네. 줄여서 사이다입니다. 네. 마시는 사이다와 말이 같은데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에서 첫 글자를 따서 사이다라 이름 붙였습니다. 부르기 쉽죠. 네, 사이다. 좋은 이름이네요.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 편한 이름은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유창재 기자가 붙여줬습니다. 아. 창재 듣고 있나? 생유. 감사. 네, 그 자기 소개를 할 때 내 바로 앞 사람이 소개를 너무 잘하면 기가 죽잖아요. 네. 사이다가 이털남 김종배입니다. 후속편 중 하나다 보니 사실 네. 좀 부담이 큽니다. 예, 수염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수염을 좀 길러야 되고, 저는 또 안 그래도 머리도 없는데 또 이 후속편을 맡아서, 다만 그 시사 이슈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은 따로 방송을 하고 사이다는 사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사는 이야기가 뭔가 의아해할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최규하 씨가 사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팟캐스트 사이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는 이야기는요. 생활글이죠. 생활글. 오마이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분야의 뉴스들처럼 사는 이야기도 하나의 뉴스로 채택해서 기사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누구나가 자기가 살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로 쓰고 그것을 뉴스로 다룬 것은 오마이뉴스의 좀 독특한 발상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이 다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자에 대한 좀 독특한 정의도 한몫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자를 새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을 기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가 오마이뉴스의 모토인데요. 예를 들면 전셋값이 막 오른다, 막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막 통계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쓰는 뉴스가 있으면 실제로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어떤 한 시민의 이야기, 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은 그게 바로 사는 이야기 뉴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매일매일 많은 일들을 겪고 사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부담 없이 편하게 내가 보고 듣고 겪고 느낀 그대로 쓰시면 그것이 사는 이야기 뉴스가 됩니다. 아유, 참 정리 좀 깔끔 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전혀 적어놓은 것 같지가 않죠? 네. 적은 걸 읽었는데 마치 그냥 말하듯이. 네. 예. 우리 은영 씨도 사는 이야기 좀 많이 읽어보시죠. 네. 다른 뉴스보다는 또 소재 자체가 부드러운 소재니까 접근하기 쉽고 또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내 옆 친구 이야기 같기도 해서 많이 읽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사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 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네. 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고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하는 공감 가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그 사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 사이다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를 아, 기네요. 네. 와. 지향하고 있는 저희 네. 사이다는 방금 이윤혁 씨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네. 친구처럼 한번 떠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오마이뉴스에 시민 기자분들이 올려주신 사는 이야기 기사를 가지고 네.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우기 좀 힘든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격 시사 타치 예, 이게 생활 감성 잘 수다 들어보세요. 쇼. 예, 네. 한마디도 빠질 게 없습니다.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 네. 여기서 터치가 아니고 타치가 생활 중요하죠. 타치죠. 타치. 네. 타치. 그 터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타치하지.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를 왜 표방하고 있는지는 네.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기사를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오늘 첫 시간에 준비한 글은요. 2월 4일에 오마이뉴스 기사로 나간 사는 이야기입니다. 문세경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고요. 제목은 엄마가 붙겠어 딸아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입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의 기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사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나이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공모명이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네. 어때서? 그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노래 제목이죠? 예, 거의 뭐 저기 네. 중노년층의 강남스타일 같은 곡이죠. 오. 예. 한 대목만 한번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이거 정말 시킬까봐 제가 굉장히 네. 조마조마하고 네네. 있었는데 뭐 그 노래 이제 아, 한번 해보세요. 세월아 비켜라 오. 내 나이가 어때서 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뭐 이런 거죠. 예, 아, 제가 그 최규하 씨를 좀 아는데요. 노래방 가면 절대 마이크 안 놓는 아 사람. 그래요? 네. 뒤에 사람들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절대 예. 양보하지 예, 않네요. 와. 거의 뭐 저랑 같이 노래방 가시면은 네. 거의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국민은행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답답하고 네.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차례는 오지 않는. 예, 네. 뭐 점심 먹고 오는 게 낫죠. 네. 네, 어쨌거나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기사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그 공모에 응모하신 글입니다. 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다. 마음 편히 먹고 자고 즐겨야 할 연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꽤 오랜만이다. 임시로 하던 일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난해 12월 말 백수가 되었다. 그 즈음 만난 한 공무원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계속 불안정한 일을 하지 말고 정년까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경증이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사회복지직 장애인 할당에 도전해보지 그래.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닌 적이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모두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 사회단체 활동도 했지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단기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계약 종료가 되면 적자는 심리적인 불안과 낭패감을 맛봐야만 했다. 내 감정이 정서불안자의 심리곡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직종이라 여겨왔다. 나처럼 따지기 잘하고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의 사람이 꽉 막힌 조직사회 안에서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지금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솔깃했다. 아니, 불안정한 일자리를 자꾸 되풀이해서 경험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셈이다. 공무원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합격할 수 있을까? 경쟁률도 엄청나고 한 번에 붙기 힘들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먹어서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괜찮을까? 공부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나는
그래 해보지 뭐. 그까짓 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시험 정보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도 불리했다. 시험은 3월 22일. 석 달도 안 남겨놓고 모두 5과목의 공부를 시작하다니 무모하다고 해도 별 수 없었다. 열심히 해서 붙으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매달릴 뿐이었다. 일단 교재부터 사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기출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푸는 게 최고라 하길래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샀다.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들을 훑어봤다. 국어는 그렇다 치고 워낙 못하는 영어는 20문제 중 절반도 못 맞힐 것 같았다. 한숨이 나왔다.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래저래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선배님이 과외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선배는 내 영어 실력을 체크하더니 중학교 수준의 성문 기초 영문법 책을 사주셨다. 이 책을 딸딸 외울 정도로 확실히 읽히면 절반은 맞힐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는 3개월도 안 남은 시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창피함은 감수해야지 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모드에 돌입. 뭐 듣기 좋은 말로 공부는 시도 때도 없는 거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라지만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45 아줌마가 교재 짊어지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도서관에 드나들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딸에게도 당당하게 말했다. 나 3월에 공무원 시험 볼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못 쓰니까 네 일은 알아서 잘해. 알았어 엄마. 근데 그거 되게 어렵지 않아? 엄마가 붙을 수 있겠어? 딸이랑 엄마랑 목소리 되게 비슷하네요. 같은 사람이 읽으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딸아이는 짐짓 못 믿겠다는 투로 말한다. 자존심 상한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내가 처한 상황은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질 않았다. 도서관에 있는 시간은 물론 집에서도 공부만 해야 할 판국인데 집에 있으면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사방천지 집안일이 널려 있는데 무슨 공부고 무슨 시험인가 말이다. 더구나 아이가 방학이라 끼니까지 챙겨줘야 한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주부에게 집은 그런 곳이다. 나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상황도 다 똑같지는 않겠지.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장애인끼리 경쟁하니까 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만하면 내가 공부하는 환경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거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적응해가고 있다. 어떤 날은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그토록 좋아하는 술 어떻게 한 잔 마셔볼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공부를 시작한 지 2주쯤 되었나? 지리멸렬하고 답답한 느낌이 엄습했다. 산에 가자는 지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라 안부를 묻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공부하고 있어. 조금 놀라는 표정들이다. 그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참 대단하다. 혼자 속으로 대답한다. 그러게 말이야. 어쩌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재미도 있다. 특히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한국사가 정말 재밌다. 그때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식하게 공부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가면서 읽으니 재미가 쏠쏠하다.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하긴 안 했구나 하고 실감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많았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한다. 네 맞아요. 다들 이런 네. 다들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런 후에. 네. 저 후회 안 해요. 싫어요. 아 그래요? 어. 도서관 드나드는 재미도 여간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 드나드는 곳에 끼어서 다 늙은 중년 아줌마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니 힐끗 쳐다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는 왠지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또 하나 젊은 애들과 내가 똑같은 점도 있다. 책 펴놓고 스마트폰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나 역시 그 대열의 한 명이라는 걸 발견하고 적잖이 놀랐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스마트폰의 위력에 꼼짝 못하는 모습이다. 공부하면서 카톡하는 멀티플레이가 나의 새로운 자화상이 된 것이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뭘까?
중얼거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나는 조금만 지루하면 카톡으로 수다를 떨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 역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다. 거기다가 내일 아침엔 뭘 해 먹을까? 이번 설에는 시댁에 어떤 선물을 해야 좋아하실까?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니 휴 이거 참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했어요. 한숨을 그렇게 쉬나요? 휴 이렇게 아니, 쉬나요? 보통 한숨 휴라고 안 하고 그냥 네. 요거를 죄송합니다. 공부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도서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 안 하던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 공부라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집중만 제대로 한다면. 이것만 죽을 때까지 하라면 하겠다. 먹여 살려만 준다면. 마음이 급해 차분히 책을 읽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결과는 뻔하겠지만. 하지만 도서관에 드나드니 나이를 잊는다.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나이를 잊은 듯하니 예전엔 진짜 철이 없었나 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여전히 인생 공부만 하다가 간다. 간혹 희끗희끗한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을 느낀다. 페이스북에 짧게 올리고 나니 제대로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결국 멀티미디어실에 와서 이 기사를 쓴다. 난 글 쓰는 게 제일 행복한데 어쩌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게 됐을까? 신세 한탄 속에 글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마침 오마이뉴스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기사 공모가 올라왔네. 풀 죽어있던 내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이건 글을 쓰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하다고 박박 우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도 오늘 공부할 목표량은 마저 해야지.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섣불리 문세경님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처지가 다르잖아요. 네. 남자라면 만약에 같은 나이의 남자가 만약에 똑같은 처지에서 공부하겠다, 가서 공부만 하면 돼 사실. 예. 근데 이제 여자들은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신경 쓸 게 많죠. 신경 쓸 게 참 많잖아요. 네. 그죠?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사방천지 집안일이 널려 있는데 무슨 공부고 무슨 시험인가 말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주부에게 집은 그런 곳이다. 네. 주부에게 예전에 레알 사전이 네. 있었잖아요. 주부에게 집은 이렇게 하면 아. 딱 정의가 이걸 것 같아요. 사실 저 집안일 좀 하는 남자입니다. 오. 아,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 이거 다 해요. 밥, 빨래, 청소.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이게 취미예요. 생활이에요. 일상. 제가 보기와는 달리 집이 지저분하면 난 못 참아. 아, 청소를 그러세요?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우와. 근데 이게 제가 쉬는 날 집에 있어 보면 일이 끝이 없더라고. 네. 예. 뭔가 자꾸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가끔이지 이거는. 그렇죠. 가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세요? 집에 있을 때는 합니다. 아. 집에 있을 때요? 예. 집에 한 2달에 한 번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는 이걸 거의 그냥 24시간 그렇죠. 편의점 네.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집이 네. 지저분해도 꼭 네.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그냥 할 네.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요? 꼭 참습니다. 오. 아니 그거를 못 견뎌 하고 막 네. 제가 나서서 하게 되면은 네. 좀 이렇게 그 경계가 좀 이렇게 어머 저시기 어머.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꼭 참죠. 어머 어머. 그 참 어머. 아니 뭐 무슨 어. 저기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 뭐 곰처럼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꾹 참고 그래요. 왜냐면 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가 네. 집안일을 할 때 네. 자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내를 위한 배려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제가 거죠.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걸 먼저 치워놓고 이걸 하지 왜 네. 지금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막 지금 그렇게 댓글 달리는 되면- 게 지금 보이고 그쵸? 있어요. 팬층이 지금. 나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부로. 그럼 네. 싸움이 나요. 네. 싸움이 나요 그러면. 어. 그래서 참 그 별별 희한한 집안이라는 어. 스타일을 제가 존중을 해주고 네. 예. 제가 할 때는 제 스타일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를 다 끝내놓고 네. 싹싹 해서 서랍에 완전 들어가고 나서야 다른 네. 일을 시작하는 스타일이고 아, 네. 그렇구나. 아내는 좀 일 저일 이렇게 좀 막 해놓고 정리할 때 한꺼번에 싹 정리되고 이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네. 뭔가 그래서 그 틈 있잖아요. 네. 아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틈에 제가 막 그 어수선한 걸 못 견디고 막 개입해가지고 이거 빨리 이걸 좀 치워놓고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싸움이 나요. 그래서 저는 꼭 참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변명이죠. 그 아마 이런 지금 최규하 씨가 했던 얘기는 아마
다음에 사는 이야기 이런 비슷한 거 나올 때 한번 아. 중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파헤쳐. 뭔가 제가 네. 깔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콩가루가 되도록 깔 것 같네요. 각오하고 계십시오. 근데 사실 일반 수험생 그 학생 때도 되게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랬던 집에 있으면 기억이 아무래도 있어요. 눕게 되고 뭐 TV 보고. 놀 게 많죠. 네. 그런데 네. 주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남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심이에요. 네. 도시락을 싸서 도서관까지 가신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이렇게 다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 가방 메고 이렇게 교복 입고 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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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틈에서 이제 책 성문 기본 영어 그것도 좀 어려운 막 전공 서적 이런 것도 아니고 성문 기본 영어 문법책 꺼내놓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용기가 네.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 결심을 네. 했다는 그 자체를 되게 높이 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아까 읽을 때도 우리 그 은영 씨가 아주 그냥 절로 공감을 하던데 네.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사가 너무 재미있다. 이 대목이시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한다. 절로 공감. 아까 최기아 씨는 저는 그런 거 공감 안 했다고 하는데. 야 싫어요. 저. 그때도 그래요? 싫었고 지금도 싫어요. 이 방송 듣는 청소년들은 네. 아마 이 얘기 나오면 아유 또 잔소리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청소년 때 네.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예. 또는 뒤늦게 공부 안 한 거 후회한다. 네. 나는 지금 얘기.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너 아, 왜 그렇지. 그러냐? 맞아요. 그렇지. 네.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 근데 그때는 예.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끌려서. 네.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걸 네.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이 시도, 아. 시도 있죠. 네. 예. 근데 그 참 공감하는 말이 네. 지금은 다 이 공부에 이걸 딱 느끼는데 네. 정작 공부해야 될 때 네네. 그때는 사실 그걸 피로를 별로 못 느끼고 저는 조금 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공부라고 하는 건 좋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근데 공부. 앞에 두 글자가 붙으면 싫어요. 시험. 그때나 지금이나. 시험 공부. 예, 시험 공부가 시험 되면 공부. 아, 그때도 싫고 지금도 싫고 그러니까 지금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맞아요. 그냥 시험 안 보고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 네가 알아서 배워라 그러면은 하죠. 아, 부담 예. 없이. 그리고 그거는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공부는 재밌었어요. 예, 제가 네. 뭐 공부하다가 아 여기 이 소설가는 되게 작품이 괜찮네. 뭐 이런 네. 국어 교과서에 나온 오. 소설가 뭐 이러면 그 소설가의 소설을 뭐 더 찾아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네. 읽고 이런 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아 이 사람 소설은 이번 수능에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찾아 읽어봐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 흥미가 뚝 떨어지는 예. 거죠. 외워야 되니까 또.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마다 짚어줘요. 네. 작년에 누구누구가 네, 다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올해는 요 연대에서 한번 나올 법하다. 뭐 네. 50년대, 60년대에서 한번 나올 법하다. 그 누구 거를 찾아 읽어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자, 사실 문세경님은 지금 시험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희는 네. 너무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예. 하실 건 하셔야 3월에 되니까. 3월 22일 시험이라니까 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안 진짜 남았네요. 한 네. 달하고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이제. 그렇죠. 3월 22일. 저희가 원래 이 사연 올려주신 그 시민 기자와 네. 통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예. 원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는데 예. 통화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 네. 그래서도 나왔지만은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예, 네. 여기는 그냥 이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네. 가벼운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전화 통화 연결을 못 하고 네. 저희 따로 장문의 그 페이스북 네. 메시지를 통해서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글 도입부에 보면 단기 계약직의 서름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단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면 네. 적지 않은 심리적인 불안과 낭패감을 맛봐야만 하고 이때 이제 감정이 정서불안자의 심리 곡선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네. 그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의 고통이 이 문장에서 잘 묻어 나오죠. 네. 예, 이 부분이 참 뒤에 가면 좀 재밌는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따님하고 뭐 대화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쪽도 좀 네. 재밌어지고 뭐 카톡으로 이제 수다 떨고 이런 쪽으로 가면 네네. 재밌는데 네, 사실 글을 처음 읽고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는 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이제 무겁고 좀 무거운 어려운 주제. 글이 네네. 되려나 이런 네. 식으로 약간 마음이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뒤로 가면서는 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이제 좀 네. 풀렸는데 네. 이렇게 짧게 쓰셨지만 사실 네.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그럼요.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읽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뭐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단기 계약직 여러 형태. 근데 갈수록 이제 이런 네. 일자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게 안정된 것보다. 그래서 아마 이 문세경님 같은 이런 처지를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네. 장애인 고용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네요. 예. 네. 이 뭐 글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뭐 주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네. 결국에는 뭐 차별이 있다 없다 뭐 이거 가지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뭐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문제가 아직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뭐 이런 복지 공약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좀 화두로 제기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지금 뭐 일반 비장애인과 네. 네. 차이가 나고 하는 좀 찾아봤는데 네.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251만 명, 아. 251만 네. 명이요. 네. 251만 명이랍니다. 2002년에 144만 9천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10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아. 네. 전체 인구의 5%. 네. 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얘기인데 아, 네. 이 장애인의 고용률은 잠깐 퀴즈 한번 드릴까요?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참고로 네. 전체 고용률은 64%입니다. 64%. 예, 전체 우리 국민의 고용률은 64%인데 장애인의 고용률 혹시 뭐 보기는 없습니까? 근사치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사치요? 예. 저는 한 10% 미만? 10% 미만요? 네. 5%? 5%.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장애인 고용률은 네. 36%입니다. 아, 36%예요? 예, 36%. 이게 고용 아니, 왠지 의무제도가 그냥 그 질문을 하면서 문제 자체가- 맥락이 이런 고용률 그렇죠. 이런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대폭 낮췄지.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답을 미리 좀 짜드릴 걸 그랬어요. 네, 한- 30%도 뭐.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의 절반에도 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네. 장애인 실업률은 6.6%. 네. 예,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네.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이 네. 퍼센트가. 네. 그래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3% 그리고 민간 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 민간의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 우리가 딱 봤을 때 저분 장애인이시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예. 근데 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라고 해서 이게 뭐 역차별 아니냐, 뭐 네.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막 네. 우리가 무슨 복지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네.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 안 하고 돈 받게 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을 달리기 선수로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 진짜 좋네. 그거 우와. 본인 머리에서 나온 비유예요? 예,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적어놨습니다. 이야, 기발한데요. 네. 그런 게 어제 또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순간 그게 떠올랐어요? 예, 예. 이야, 뭐 얼마나 일에 미쳐 있는지 아시겠죠, 오연호 네. 대표님? 네. 갑자기. 아, 오마이뉴스 대표님이 오연호 대표님이시죠? 네. 왠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님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꼭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방송부터는 뭐 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우리 강 PD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억지로 달리기 못하는 사람을 달리기 선수로 써달라 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굳이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라 네. 이런 의미인데요. 요거를 뭐 올해 뭐 조금이라도 이제 의무 교육률이 좀 올라갔으니까 네. 더불어서 좀 의무 교육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같이 좀 이제 강화돼서 네. 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라는 그런 시사 타치가 지금 요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사 타치. 예.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안 됩니다. 더 물었다가는 예. 시사 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타치는 예. 정말 딱 타치만 해야 돼요. 예, 시사 타치는 네. 이제 누가 한 사람이 타치를 하면 그 뒤엔 노 타치. 그렇죠. 노 타치고 절대 추가 질문 금지. 예, 추가 질문하면 안 혹시 이 됩니다. 방송 듣는 분들이 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런 거 저희 안 받습니다. 그런 질문. 네. 네. 타치니까. 네. 그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경력 단절 여성 지난 4일에 보니까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문세경님처럼 그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아이들 키우느라 네. 지금 경력이 단절된 분들 있어요. 문세경님처럼 네.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사연 듣는 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오늘 네. 좋은 사는 이야기 써주신 문세경 기자님께 선물이 또 있죠. 그렇죠. 선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은영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예쁜 목소리를 소개해 주는 게 우리 준비한 선물하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선물 모른대잖아. 아, 선물을 모르시는군요. 아, 네. 문세경 시민 네. 기자님께는 네. 오마이뉴스에서 준비한 네. 이름이 새겨진 네. 네임컵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컵이잖아요. 예쁜 그 컵이요. 우리 은영 씨 목소리처럼 예쁜. 네. 갑자기 시키셔서 저희 갑자기 대본이 시키죠. 없어요. 네. 근데 당황했어요. 지금 우리가 웃긴 게 선물을 모르신대요 했는데 바로 선물을 또 소개를 했어요. 얼굴이 아주 새빨개져 텔레파시가 있어요. 통했나 봐. 이 정도 네. 괜찮습니까? 네, 아, 잘했습니다. 홍옥 네. 사과가 되셨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코너 속의 코너 이준호의 밑줄 쫙 네. 순서죠. 밑줄 쫙. 네. 밑줄 쫙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밑줄 쫙? 네, 밑줄 쫙. 그다음에 뭐죠? 꼬리표? 땡땡. 돼지꼬리 땡땡. 돼지꼬리 땡땡. 네. 뭔 소리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네. 이 밑줄 짝은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을 꼭 집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밑줄 짝은 이 글의 마무리 단락 부분입니다. 네. 마무리 단락 부분 잠깐 읽어보면요. 신세 한탄 속에 글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마침 오마이뉴스 광장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기사 공모가 올라왔네. 풀 죽어 있던 내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이건 글을 쓰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하다고 박박 우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도 오늘 공부할 목표량은 마저 해야지. 쩝. 아까 그 최규하 씨가 읽지 못했던 그 쩝. 이렇게 딱 끝냈는데요. 네. 이게 왜 밑줄 짝으로 이 단락을 선정을 했냐면 문세경님의 처지가 어찌 보면 참 고단하잖아요. 네. 그 단기 계약직의 서름에 뒤늦게 시작한 시험 공부, 네. 물론 중간에 공부가 재미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병행해야 하고 시험이다 보니 압박도 받아야 하고 네. 이제 이런 고단한 처지에서도 글 끝을 이렇게 개구지게 쓴 게 아. 글을 좀 경쾌하게 해줬거든요. 특히 공부할 목표량은 마저 해야지 쩝에서 이 쩝. 이 말이 글 전체가 참 재미있는 글이다라는 인상을 우와. 팍 심어줘요. 이거 계속 네. 저희 강현주 PD가 네. 네. 저희한테 말할 때 쩝소리 내지 말라고 했던 제가 그 지금 지적에 대한 어떤 반항입니까? 반항도 반항이고 제가 지금 쩝을 하고 싶은데 네. 계속 참아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한꺼번에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코너가 저희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규하의 덤씨. 발음 좀 맞죠? 잘. 최규 야가 아니고요. 최규
제가 최규 최규화입니다. 야라고 제 했나요? 이름. 예. 최규화. 뭐 여기서 하가 잠깐 좀 하가 덧가지 아니고요. 소리 좀 하면 저는 사실 최규하 씨가 저희 편집부 딱 입사했을 때 네. 출근하는 날 남자인 걸 알았어요. 아 화자가 들어가서. 예, 저는 정말 출근하는 날까지도 아,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원래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알고 있으면 네. 다 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전 그때 저에 대해서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보를 모르고 있구나. 저 많은 분들의 네. 실망의 눈초리를 그날 아, 출근 첫날 아 저뿐만이 아니었나 네. 보죠? 예. 예. 그날 정말 일하기 힘들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냥 다 네. 택배 왔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그 최규화 네. 씨의 네. 덤시. 자, 오늘의 덤시는 뭔가요? 예, 덤시 말 그대로 덤으로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는요. 류시화 시인의 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멋있네요. 제목부터 아주 멋있죠. 네, 1991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집에 명시죠. 그렇죠. 예, 아주 이 시집 자체도 아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예, 2002년에 푸른 숲에서 낭송 음반과 함께 다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제 아내가 옆에 있어도 제 아내가 그리워요. 그런 어머. 사람. 와. 계속 하시죠. 네. 예, 이건 꼭 좀 잘라내 주시겠어요? 아니 팬층을 확보하시려는 멘트 같은데요. 아, 뭐 저 진심입니다. With all my heart. 뭐 이런. 네. 정말 견디기 힘드네요. 네,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이 더구나 나를 뒤돌아본다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였다. 다시는 세월에 대해 말하지 말자. 내 가슴에 피를 묻히고 날아간 새에 대해 나는 꿈꾸어선 안 될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야, 정말 네. 저는 진짜 시인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시집은 안 사보신다면서요? 존경만 하시고. 네. 그게 평소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존경만 하고. 사보세요. 예. 존경하시면. 야, 근데 정말 시가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이 시를 오늘 이 문세경 기자님의 글 뒤에 네. 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네. 시의 마지막 내행. 아, 예. 새는 날아가면서 네.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아, 예, 지금 그렇죠. 뭐 남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라고도 하지만 네.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나간 뭐 힘들었던 세월들 네. 이 나이에 이렇게 해서 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네. 발목을 잡는 생각들 네. 이런 것들 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네. 예, 앞을 향해서 쭉 좀 날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네. 적합한 시를 골랐네요. 네. 예. 근데 진짜 이 시는 정말 제 얘기이기도 해요. 아, 저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뒤를- 뒤만 돌아보고 살아요.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뒤를 보시는 겁니까? 아, 물론 동시에 하죠. 아, 그러세요? 그 일도 하고 그 일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장이 좀- 건강하시네요 아침에 하시면. 그럼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깔끔합니다. 근데 저는 좀 전에 일어난 일도 참 머릿속에서 안 떠나거든요. 아, 이 방송 녹음 끝나면 또 굉장히 후회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후회로 점철돼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많이 하는데 근데 진짜 앞만 보고 있습니다. 자, 자꾸 뒤를 네. 돌아보니까 이러다가 저도 진짜 죽은 죽은 새. 죽은 새. 정말 비유가 딱 맞는데 네. 삶이 아니죠. 과거에만 매달려서 네. 하는 거는 우리 저 문세경님 이 시가 우리 문세경님의 그 이 공부에 예. 이 도전에 네. 좀 힘이 되는 네. 그런 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마지막까지 방송을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청취자 퀴즈 순서입니다. 마음을 나눠드리는 시간이라고요? 네, 작은 감사의 마음을 나눠드리죠. 왜 그렇죠? 마음만 나눠드리는 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소정의 뭐 현찰이라든가 뭐 현물을 나눠주시는 겁니까? 사실 아까 제가 시집 안사 보면서 네. 마음만 많이 주고 이런 걸 저는 예. 네.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저는 마음만 많이 줘봤는데 네. 그래도 오마이뉴스 프로그램인데 설마 네. 마음만 저는 이 드리겠습니까? 마음 준다는 사람들한테 의심이 많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왜 무슨 뭐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기 선거를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선거요? 네, 무슨 학교- 선거요? 지방선거? 아니요, 대학교 때 이제 네. 선거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유세를 하면서 네. 유세할 때마다 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어. 제가 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본인 머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제 머리에서 나오죠. 야, 저 머리 참 신기하네. 공부 어떻게 빼고 다 그런 말들이 잘합니다. 어떻게 탁탁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강의실에서 빵빵 터졌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네. 그렇다고 마음만 주시고 네. 표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야, 요 얘기를 했거든요. 언어의 마술사네. 예. 네. 그래서 완전 어떻게 저는 됐어요? 강의실 현장 분위기, 유세 현장 분위기는 거의 뭐 제가 당선되는 당선. 분위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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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개표를 해봤더니 네. 마음만 줬구나. 정말 마음만 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네. 마음 주겠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빨리 소정의 선물이 뭔지 빨리 밝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이 뭐냐면요. 이거 제가 소개하는 건가요? 운영 씨가 소개하는 건가요? 우선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청취자 퀴즈입니다. 글쓴이는 어떤 오마이뉴스 기사 공모 광고를 보고 이건 글을 쓰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 공모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내 나이가 얼만데, 2번 내 아이가 어때서, 3번 내 나이가 어때서, 4번 내 다리가 어때서, 5번 내 자리가 어딨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드렸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이요. ETULNAM으로 접속하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오마이북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혹시 저희만 즐겁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갑자기 걱정이 돼. 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지 그게 지금 막 네. 굉장히 걱정이 원래 됩니다. 그게 비극이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게 어머. 비극인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데 청취자는 즐겁지 않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 본격 시사 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마이뉴스에 보내주신 사는 이야기 글로 채워나가는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방송 듣고 아 나도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싶은 네.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네. 문세경 기자님처럼 용기를 내서 네. 오마이뉴스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꼭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털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첫 방송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윤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